폐사지를 간다. 자,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입니다. 사실 폐사지란 아주 융성했던 어떤 사찰이 전쟁 혹은 화재 혹은 어떤 다른 연유로 인해서 이제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을 바라보다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과거에 여기에 얼만큼 융성하고 화려했던 사찰이 자리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폐사지 답사는 답사의 고수가 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저 오래된 석조, 돌무더기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융성했던 곳인지를 떠올려 보는 것, 그래서 마치 흰 도화지에 풍경화를 그리듯이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석조입니다. 석조, 물확이라고도 하죠. 물을 담아놓는, 아마 욕조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3m가 넘는 통돌이에요. 지금 다 깨어지고 남아있지 않지만 통돌을 조각해서 물을 담아놨던 흔적입니다. 나무는 오래되면 다 사라지지만 돌은 그래도 남아서 이곳이 어떤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건물에 추출도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넓은 공간이, 저 아래 전봇대가 보이는 넓은 곳까지가 큰 사찰터였다. 아마 현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10,000평이 넘으니까 이곳이 어느 시점에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융성했던 사찰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랬던 사찰이 어떤 이유인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곳이 다 논이라든지 밭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을 이제 문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발굴을 해서 유물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앞에 보이시는 거는 아까 보셨던 석조와 비슷한 형태의 석조인데 거의 이제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길이가 3m가 넘고 깊이가 1m가 넘는 통돌을 다듬었습니다. 면 처리하는 것 좀 보세요. 물을 담아두니까 물이 또 빠져나가야 될 것도 필요하죠. 구멍도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통돌을 다듬어서, 지금처럼 좋은 기계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정과 끌로, 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과 끌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1000년 전에 그 석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감각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각으로 처리할 것도 저렇게 마치 꽃잎처럼 면 처리를 해서 안으로 밀어넣고, 밖에서 안으로 조금 밀어 넣었으니까 안에서도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겠죠. 저렇게 도들새김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단순히 큰 돌을 조각했다가 아니라 저런 아주 디테일한 감각들이 이 장인들의 재능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폐사지는 굳이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저 이 빈터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이것이 아마 폐사지 답사가 주는 매력이죠. 무언가를 상상하고 떠올리는 것. 자, 앞에 있는 것은 고달사지 석조입니다. 석조. 보물이죠. 자, 석조 대좌는 바로 저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곳입니다. 높이가 1m가 넘죠. 1m 50이 넘는 석조 대좌. 아마 건물의 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거대한 화강암을 마치 연꽃잎을 엎어놓기도 하고 연꽃잎을 펼쳐놓기도 하고, 흔히 복년악년이라고 하죠. 이 대칭의 조각들을 보세요. 꽃잎선 하나하나를 다 살려낸, 이 정과 끌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서 군데군데 깨어진 흔적들은 나오지만 1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여기에 우뚝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스님들과 많은 이들이 이곳을 왔었을까요? 지금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런 상상을 하는 것, 폐사지답사의 매력이죠. 주춧돌, 아마 저 위에 나무 기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주춧돌 하나하나도 그저 무심히 세워둔 것이 아니라 돌려 깎고 정각글로 조각해낸 솜씨들. 1000년이 넘는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고달사지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탑비입니다. 탑비. 이제 스님의 승탑이 있으면 그 승탑에 가는 내력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종대사, 고려 이제 광종 때 입적을 하신 분인데요. 원종대사의 탑비입니다. 탑비. 그래서 이 비에는 원종대사의 가문은 어떻고,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고승이었으니까 학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는 거죠. 중간에 비시는 깨어져서 박물관에 있고, 이제 새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사이에. 귀부라고 하죠. 신라말 고려 초에 전형적인 귀부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용을 닮은 거북이, 부리부리한 눈과 비록 깨어졌지만 코와 콧구멍 좀 보세요. 그리고 뿔, 이 같은 것들. 무섭습니까? 귀엽습니까? 목주름도 나와 있네요. 이 탑신이 없어진 상태도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 새로 해놓은 것이 더 나은지, 과거에 없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은지는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해목산 원종대사 고달선원에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강암을 조각하는데 발가락 좀 보세요. 네일아트 하듯이 주름 하나하나. 또 등에는 연꽃을 말아 올렸습니다. 아니, 이 단단한 화강암을 마치 밀가루 반죽해서 요새 아이들 그 점토로 뭘 만들듯이. 뒤태가 중요한 시절인데 뒤도 놓치지 않습니다. 꼬리를 살짝 말아서 옆으로 놨습니다. 눈 속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꼬리가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왔네요. 비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돌들이 1000년 이상을 살아남아 이곳이 아주 융성했던 시절의 사찰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무섭습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수 부분도 용이 포효하듯이 하고 있는 거죠. 이수의 밑에 밑둥 하나하나 선을 넣고 새겨 넣고 구름 무늬를 넣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뒤쪽으로 가서 보면 폐사지답사의 매력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흙 속에서 뭐가 하나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은 좀 전에 보았던 것 같은 탑비가 다 사라진 아래쪽 흔적들입니다. 아마 거북이 모양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없네요. 어떤 요인에서 머리는 잘리고, 그러나 거북이 등껍질 무늬와 발가락과 그 다음에 탑신을 넣었던 흔적들은 남아 있어서 이것이 누군가의 승탑의 탑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눈 속에 가려 있지만 꼬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말아 놓았네요. 이 넓은 공간,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지게 됐을까요? 말하지 않는 침묵의 석조물들만이 우리에게 이곳이 절터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잘 가지 않지만 이 산길을 따라 뒤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의 보물을 만납니다. 계단길로 쭉 이어진 이 숲길을 지나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깊은 산속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단 너머. 사실 이쯤 오게 되면은 조금 운동을 많이 안 한 분들은 좀 숨을 헐떡거리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합니다. 아니, 엊그제 눈이 내려서 아직 그늘에는 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앞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라 그랬는데 뭐 눈이 다 사라져서 누군가 저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까요? 멀리 약간 다져진 평평한 언덕이 보입니다. 이제 뭐가 보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맞이할까요? 기둥이 있는 걸 보니까 슬쩍 고개를 내민 자, 승탑에 상륜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속에 이런 승탑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됐을까요? 우뚝 우리를 맞이합니다. 승탑 앞으로는 편말과 기둥과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역시 거북이네요. 바라보고 있고요. 밑으로는 배례석, 예를 드리는 공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신라 말에 이런 스님들의 고승들의 승탑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려에 와서 훨씬 더 커다란 승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가 얼마나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의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이를 쓱 드러내고 익살스러운 모양의 거북이 머리가 있습니다. 꼭 마치 만화 주인공 같습니다. 누가 그려놓은 것 같네요. 그 옆으로는 용이네요. 용. 뒤를 보면서 포효하고 있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앙년이 있고 사천왕도 있고 문비가 있어서 마치 문을 열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옆으로 창도 나 있죠. 왠지 쑥 들여다보고도 싶은데 옥회성 밑으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가는 그곳에 또 여러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앙년으로 연꽃을 피워놨고 이것이 연화장의 세계, 부처의 공간임을 그리고 그 불심으로 만들어낸 고승의 자리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중대석과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시선이 가지 오는 것 놓치지 않습니다. 옥계석 상륜부에도 역시 많은 새김이 있네요. 문을 열까요? 귓꽃이라고 하죠. 깨어진 공간도 있지만 이제 남아있어서 이것이 1000년 전에 이런 조각인 줄 누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사실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걸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저 가만히 저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안해집니다. 불쑥 사천왕이 이놈하고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정각 끌러서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을까요? 파란 하늘 속에서 지붕 밑에 저 디테일한 조각들이 등장을 합니다. 뒤로 단을 두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엄숙하고 진중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선, 내린마루 하나하나 지붕이 밑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보이지 않는 곳도 저렇게 꽃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깨어진 귓꽃과 남아있는 귓꽃, 창, 사천왕, 용, 거북, 앙년, 복년. 지금은 그렇게 따지지 않지만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비천상들이 역시 아주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번호를 따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국보 4호였죠. 지금은 이제 국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달사지, 승탑. 금방 날아서 어디론가 갈 것 같습니다. 구름과 비천상과 이런 조각들 속에서 부처의 불국토의 세계를 꿈꿔왔던
고려 사람들 그 흔적이 느껴지시나요? 문을 열어봅시다. 멀리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죠? 비록 조금 금이 가고 오래됐지만. 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아까 보셨던 원종대사 탑비의 승탑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너무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물인데요. 왠지 좀 전에 만났던 원종대사의 좀 전에 만났던 그 승탑보다는 조금 왠지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운데 역시 거북이를 중심으로 용이 2마리가 있는데 편애하는 것 같네요. 오른쪽을 싹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왕이 있고 좀 깨어진 귓꽃자리들, 역시 복년과 악년, 옥괴석들 밑으로도 조각이 있지만 왠지 위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2% 부족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 흔들림이나 갈라지고 하는 것들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구도 붙어 있고요. 위에 새긴 것보다는 훨씬 약간 색임이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고, 역시 원종대사의 승탑이라고 한다라면은 역시 이제 고려 초저 광종 때니까 아주 융성했던 시절에 장인들의 솜씨를 보고 계십니다. 연꽃을 뒤집고 세우고. 고달사지, 이름처럼 통달한 고수들의 공간이었을까요? 편애하는 거북이와 용을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융성했던 시절을 보냈는지를 상상하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세밀한 조각들을 속에서 그것들을 이뤄낸, 스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만들어낸 감각 있는 장인들의 솜씨,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남아있지 않지만 돌아가신 스님의 세계를 꽃으로 피어냈죠. 원종대사 승탑 쪽에서 바라보는 고달사지의 모습이죠. 고즈넉히 후손들을 보고 지켜주고 내려다보듯이 계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이 보물과 국보로 가득 차 있던 걸 누가 알겠습니까? 폐사지처럼 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폐사지는 우리에게 가득 찬 것보다도 텅 비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상하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 넓은 땅을 가득 채웠던 그 융성했던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색즉시공 공즉색일까요? 자, 예전에는 살아있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목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는 죄로 이곳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좀 어루만지면 혹시 고달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주 고달사지였습니다.